네, 늘 그렇듯 인사는 공손하게 손공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벳 황당무계 황당한 문화나의 개소리. 안녕하세요. 문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네, 학범 대표님 그 오래간만에 고양이 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고양이 네. 키우시잖아요. 예, 요즘 잘 지내시나요? 아니 왜 긴장하지? 갑자기 고양이 얘기를 왜 하지? 아니 초창기에는 늘 네. 고양이 얘기를 조금 했던 것 네. 같은데 예, 그냥 궁금해서 식구니까. 네, 저희 집 고양이 루리는 응. 지금 9kg를 넘어서서 초대형 비만 고양이로 가고 있고요. 네. 귀엽습니다. 네. 그래서 그루밍을 못해요. 이게 안 돼가지고. 그루밍은 고양이만의 특권 아닌가요? 지금 네. 그 특권을 반려인이 뺏으신 건가요? 아니 자기가 먹고 살찐 건데 제가 잘못했는데. 잠깐만요. 아니, 다이어트 사료를 먹이고 있고 좋은 네. 사료를 먹이고 있는데. 아니 혹시 뭐 사골 같은 거 고아 먹이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살이 그렇게 찔 수 있어요? 사료만 먹는데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그루밍 못하는 거 이렇게 아둥바둥 되거든요. 네. 여기 하고 싶은데 못하잖아요. 귀여워요. 네. 네? 예, 사육하시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군요. 예.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네. 사실 많은 반려인들이 이렇게 학범 대표님처럼 너무 잘 먹어서 살이 쪘어요 하는 거는 오히려 이렇게 조금 덜 걱정스러운데 애가 뭘 안 먹는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내가 조금 얘를 키우는데 부실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저것 막 챙기게 되잖아요. 그렇죠. 사료 이외에. 네. 본인이 이제 간식을 좀 만들어 줘 볼까부터 시작해서 또 물어보잖아요. 혹시 밥을 잘 안 먹는데 어떤 걸 주면 애 맞아요. 입맛이 돌아올까요? 이러면서 굉장히 정보들이 많이 오가고. 네. 근데 처음 반려동물을 키우다 보면은 어떤 정보를 어떻게 걸러야 될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안 먹으니까 이것저것 먹여보는 경우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아이랑 똑같은 거예요. 최고 좋은 거를 이제 막 먹고 싶은 거 맞아, 찾아서 맞아. 정말 뭐 천연 재료, 뭐 유기농, 유기농. 뭐 이런 거. 음. 요즘에 또 제가 얼마 전에 반려동물 관련해서 빅데이터 분석한 자료 봤더니 이 반려견과 또 반려묘와 같이 따라붙는 키워드에서 뭐 가족, 친구, 뭐 사료 이런 키워드들이 있는데 압도적으로 1년 전에 비해서 치고 올라오는 키워드가 있어요. 뭐야? 수제예요, 수제. 그러니까 요즘에 수제 간식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다는 거. 이게 뭐 10몇 프로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수제 간식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좀 수제 간식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 수제 간식이 뭐 좋은 점도 있고 사실 주의할 점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네. 흔히 수제가 붙게 되면요. 네. 좋아 굉장히 보이죠. 좀 럭셔리해 네, 보이고 핸드메이드. 왠지 이거는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고 굉장히 네. 애정이 많이 담긴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일단 제가 동물을 안 키우니까 이렇게 반려동물에 있어서 수제 간식이 있다는 거 그냥 개인이 해서 먹이는 거 말고 네. 그 전문가들이 만들어서 주는 수제? 그러니까 수제 간식을 처음에 시작은 이게 좋은 수제 사료 또는 수제 간식, 그러니까 수제 뭐라고 하지? 천연식이라고 할까? 자연식? 그러니까 사료가 안 좋다는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이걸 자기가 만들어서 주고 싶은 니즈에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자기가 만들어주고 뭐 해외 자료도 찾아보고 하시다가 간식까지 이제 만들어서 주세요. 닭고기도 사서 말려서 건조하고 막 기계로 찌고 막 되게 열심히 하시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반려인일 네. 뿐인데 그런 능력이 탁월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있죠.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이 본인이 키우는 동물한테 먹일 걸 만드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이걸 이제 판매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제 그냥 나도 내 새끼한테 그걸 해주고 싶은데 네. 그걸 못했을 때는 왠지 그걸 잘 만드는 분한테 사고 싶죠. 사고 싶어요. 그렇죠. 좀 팔아달라고 얘기해주고 네. 싶어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수제 간식을 만들어서 판매하시려는 분도 이게 사실은 사업자 등록을 다 해야 되거든요. 사료 그냥 판매업 등록을 해야 되는데 카페나 블로그에서 네. 그냥 친분에 의해서 판매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사실은 카페나 개인 블로그를 통해서 이런 거 판매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건 사실은 불법이거든요. 아니 뭐 네. 대량으로 만들어서 파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아름아름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소량만 팔고 제조하는 건데 그것도 사업자 등록해야 되고 걸려요? 예. 네, 정확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 사료 제조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수제 간식도 결국에는 이게 사료 등록을 하는 거예요. 사료. 이게 반려동물 관련된 제품은 동물용 의약품, 동물용 의약품 사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강아지한테 먹이는 영양제 이런 것도 사료로 등록돼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수제 간식도 이 사료 제조업 등록을 해야 되는 건데 사료 관리법에 따라서 헐. 만약에 안 하고 판매하면 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가 있어요. 이건 모르시는 분들 대부분 엄청 많으실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수제 간식도 분명히 이 등록을 해야 되고, 네, 그 등록을 하면 또 맞춰야 되는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 기준에 맞게 제조하고 판매를 해야 됩니다.
아니 네. 우리가 흔히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제대로 뭐 대량 생산을 한다 그러면은 그 안에 좋지 않은 화학 첨가물도 들어가고 하니까 뭔가 일이 좀 복잡해지고 오히려 더 안 좋아질 것 같은 생각에 네. 그냥 개인이 집에서 소규모로 만드는 거는 첨가물도 별로 들어가지 않고 훨씬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좋은 네. 재료이고 좋은 내용물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네. 일단 그게 지금 다 틀렸고 다 잘못됐다는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죠.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좋은 재료고 자기가 잘 만들었다고 하지만 과학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단 영양 불균형이 올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생식 재료를 많이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수제 간식과는 좀 다른 얘기인데 생식을 주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게 어떤 전염병의 또 전파 요인이 될 수 있어요. 뭐 리스테리아, 뭐 이런 세균들, 또 대장균 이런 것들이 남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 FDA, 우리나라 지금 식약처죠. 이런 데서는 반려동물 생식을 안 하는 게 좋다라고까지 권장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할 수 있다. 뭐 이게 생식과 수제 간식은 또 다른 얘기지만 수제 간식은 어쨌든 뭐 열도 가하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미생물을 감염 위험은 없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영양 불균형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아니 그러면 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 우리 집 아이들한테 먹여봤더니 네.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해서. 그렇죠. 근데 이게 저도 수의사여서 그런지 이과여서 그런지 이런 건 너무 주관적인 생각이고 이제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애한테 좋아졌다고 하면은 우리 애를 검사해 봤을 때 정말 영양적으로 밸런스가 예전보다 더 좋아졌는지 잘 맞는지 혹시 결핍되는 영양소는 없는지 혹시 과해진 영양소는 없는지 이런 걸 검사를 좀 해보면서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최근에 그런 케이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실 많은 분들이 간식이잖아요 말 그대로. 네. 사료가 아니고 간식이기 때문에 이게 뭘 그렇게 음. 영양에 그러니까 건강에 큰 영향을 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금 그런 사례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것도 이제 실제 일선 동물병원에서 이제 제보받은 케이스인데 미니어처 푸들 2살 좀 넘은 애가 이제 반복적인 구토 증상을 보였다고 해요. 헛구역질도 많이 하고 이제 자꾸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을 토하고 했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다른 이상이 없는 거죠. 예방 접종도 다 했고 전염병이 아니라는 거죠. 신장하나증 예방도 다 하고 또 사료도 이 장에 좋은 처방 사료를 쭉 먹이고 있고. 근데 이제 히스토리 테이킹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6개월 전부터 수제, 상어, 연골 간식을 매일 급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원장님이 그러면 이거 검사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이 중금속 검사를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수은에 중독된 걸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애 건강을 위해서 좋으라고 먹인 간식 그렇죠.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거는 뭐 만드신 분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이 먹인 분이 잘못한 것도 아니죠. 왜냐면 애한테 좋게 하려고 애를 좋게 하려고 이제 먹인 건데. 그리고 뭐 네.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늘 먹는 재료니까 특별히 나쁠 것 같지 않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먹이시는 건 좋은데 사실은 이것도 이 케이스도 지금 요즘에 반려동물 모바일 검사라고 해가지고 반려동물 털 조금만 갖고 이런 영양분이나 이런 걸 다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검사해봤더니 이제 수은이 평균치보다 그러니까 그 범위보다 5.3배 이상 상한치보다 5.3배 이상 커져 있던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수제 간식 먹이시는 분, 또 생식 먹이시는 분들은 좀 정기적으로 이런 걸 체크를 해가면서 내가 지금 먹이고 있는 게 정말 얘한테 좋은 건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이 이 사료나 이 상업 사료, 그러니까 공장에서 찍어내는 사료들이죠. 회사들이 만드는 사료, 상업 간식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그렇게 대량으로 찍어내고 네. 유통기한 길려면은 화학 첨가물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료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거든요. 물론 이런 표현을 써서 될지 모르겠지만 적급 사료가 있긴 있어요. 흔히 말하는 되게 안 좋은 사료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사료가 다 이제 흔히 말하는 쓰레기 같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불안하니까 이제 정말 제대로 만든 사료들도 많이 있거든요. 과학적인 근거, 뭐 수의사들이 수십 명씩 근무하는 회사들에서 막 만든 사료들이 있어요. 이거 다 검사하고 R&D 투자하고 뭐 이 영양분 조사한 거를 학술 발표지에 싣고 막 이런 분들도 이런 사료들도 많은데 사료의 자체에 대한 이제 불신이 생겼기 때문에 생식이나 수제 간식을 많이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선택할 수 있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이런 거 정기적으로 정말 도움이 되는지 체크해가면서 좀 먹이시라. 처음에는 저희가 그렇게 임의로 수제 간식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 이제 문제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러면요 지금 반려인들이 집에서 그냥 내 아이를 위해서
본인 생각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 또는 다른 분들한테 들은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임의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제조해서 만들어서 먹이는 그런 간식들도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분명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뭐 생식이나 수제 간식이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실 거면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좀 해가면서 해라 이거. 이게 정말 좋은지 나쁜지를. 그리고 이제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한테만 만들어 먹이는 거는 아까 뭐 사료관리법에 의해서 사료제조업 등록을 안 해도 되거든요. 네. 그거는 그냥 만들어서 먹이시면 됩니다. 아니 만들어 먹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혹시 그 좋다고 먹였는데 그렇죠. 애한테 문제 생길까 봐. 그러니까 정기 검진의 중요성이 오히려 일반 사료 먹일 때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 이거를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이런 영양분이 결핍돼 있는지 안 결핍돼 있는지 혹시는 중금속이 결핍돼 있는지 결핍돼 있는지 파악하기 훨씬 쉬워졌고 또 그에 맞는 영양제가 많이 나왔어요. 이 중금속 높아져 있는 중금속을 낮추는 영양제도 나왔고 떨어져 있는 영양분을 올리는 영양제도 나왔고 맞춤형 영양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걸 검사해서 부족한 거는 좀 채워주면서 혹은 과한 걸 좀 줄여주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시중에 나와 있는 그냥 사료 그리고 가끔 간식 그냥 요 정도만 주고 키워도 네. 별 상관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오히려 그게 더 안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사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하게 있잖아요. 네. 사실 안 좋은 사료도 있고 좋은 사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터넷에 좀만 검색해보면 수의사분들이 사료 라벨에 읽는 법을 설명해 놓은 자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료 구입할 때 그냥 얼마짜리 사고 이런 게 아니라 뒤에 넘기면 다 써 있잖아요. 네. 뭘 주의해서 봐야 되는지 설명되어 있는 자료들이 있어요. 그걸 한번 공부해 보시고 살 때 한 번 더 이게 뭐는 부족하구나, 뭐는 좋구나, 이게 좋은 사료구나, 나쁜 사료구나 정도는 주인으로서 좀 체크하고 좋은 사료를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수제 간식 구입하시는 분들도 수제 간식을 판매하는 분들이 아까 이제 등록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사업자 네. 등록을.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그러니까 사료 판매업 등록을 하면은 지켜야 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사료 제조업 등록을 하면 이게 지켜졌는지를 확인하고 구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뭘 지켜야 되냐면은 일단 이것도 어쨌든 사료 제조업이기 때문에 저장시설, 계량시설, 포장시설, 건조시설, 분쇄시설, 혼합시설이 다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갖춰진 데만 이제 등록을 내주겠죠. 그리고 이제 사시는 분들은 뭘 확인해야 되면은 수제 간식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등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사항이 표시 사항이 있어요. 수제 간식이라고 하더라도 뒷면에 여러 가지를 표시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표시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셔야 되는데 꼭 체크를 해야 될 게 이게 이제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다음에 이 사용한 기본 원료가 뭔지, 원재료가 뭔지, 그다음에 보관이라든지 어떻게 할 주의사항이 뭔지, 실제 중량이 뭔지, 뭐 50g인지 100g인지, 그리고 제조 연월일, 그리고 유통기한 이런 거를 꼭 체크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명시하게끔 이런 걸 체크하고 수제 간식을 구입하시는 지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 요즘은 많은 분들이 이제 소비를 하실 때 그냥 좀 똑똑한 소비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보든지 간에 첨가된 물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지 꼼꼼히 또 살펴보시는 분들도 꽤 많아지셨거든요. 우리 아이들의 수제 간식을 구매하실 때도 수제니까 무조건 믿고 살 것이 아니라 그렇죠. 꼼꼼하게 따져볼 건 다 따져봐야 된다. 근데 수제이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안 좋은 부분들은 우리가 좀만 체크하면은 거를 수 있다. 좀만 주의해서 생식이든 수제 간식이든 뭐랄까 좀 현명하게 네. 고르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사실은 우리가 사료 회사에 대한 불신이 되게 많아요. 그게 아마 방송에도 몇 번 나왔어요. 실제로 이게 사료에서 막 단백질 함량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단백질을 맞추는데 살코기를 쓰는 게 아니라 부산물들, 깃털, 심지어 배설물까지 넣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뭐 뼈 이런 거. 근데 그런 걸 넣는 사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게 방송에 나갔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불신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좋은 사료들이 많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 근데 가격이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니까. 네, 근데 그런 경향은 확실히 있어요. 비쌀수록 좋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 너무 위험한 얘기라서 그런 거 이제 가격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만 검색해 보면 전문가인 영양학을 공부한 수의사들이 정리해 놓은 사료 라벨 읽는 법이 있어요. 이거를 한번 공부해 보시면 사료 선택하실 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정말 사료를 못 믿으시겠다고 하면은 수제 간식이나 뭐 생식을 해도 되는데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시고 정기 검진을 하면서 해라. 왜냐면 검진이 예전보다 훨씬 쉬워졌기 때문에. 이 방송 이제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수제 간식이 이렇게 조금 위험할 수도 있고 내 아이한테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사료만으로 좀 키워도 되지 않을까? 또는 시중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면 굳이
그러니까 수제 간식을 살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그렇긴 거 이거는 뭐 본인의 선택인데 뭐 정말 좋은 수제 간식도 있고 상식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조심하라는 거죠, 일단. 나 네. 궁금한 게 우리 지금은 사료가 굉장히 네. 잘 나오지만 네. 뭐 간식들도 워낙 잘 만들어져서 네. 나오지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나 강아지는 네, 그냥 밥을 집에 먹었죠. 예, 사람들이 짬밥? 먹던 네. 음식물을 많이 섭취했잖아요. 네네네. 혹시 사람 거를 네. 만약에 네. 먹이게 되면은 특히 이제 강아지는 좀 잡식화가 좀 됐잖아요. 육식 중심이긴 하지만 근데 고양이는 사실은 뭐 엄청난 육식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고양이한테 이 짬밥을 먹이는 거는 뭐 사실은 안 맞는 걸 먹이는 거죠. 네. 어쨌든 이게 방송이 조심스러운 게 절대 생시한 수제 간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해도 되는데 체크해가면서 해라. 근데 그 체크 방법이 굉장히 단순해지고 이제는 쉽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네. 그리고 뭐 그 수제 간식을 만드신 분들의 마음도 네. 혹시 우리 동물들에게 그럼요. 예, 이로움을 주기 위한 거니까. 네, 그 수제 간식 예. 만드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사업자 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래서 뭐 1인 기업도 있고 여러 명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 그런 분들 중에 대부분이 이 어떤 뭐랄까 확고한 목적을 가지고 하거든요. 돈 벌겠다가 아니에요. 대부분이. 수제 간식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정말 믿을 수 있고 내 손으로 만든 이런 좋은 간식을 애들한테 먹이고 싶다. 이 마인드로 시작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뭐 그분들이 일부러 안 좋은 걸 만들 리는 없고 사는 사람이든 만드는 사람이든 좀 몇 개만 주의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예전에 학범 대표가 네. 초창기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반려동물에게 생일 선물 주듯이 네. 정기 건강 검진 해주는 거 참 네. 좋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네. 있거든요. 또 우리가 잠깐 잊고 있었는데요.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네. 예, 정말 선물 주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비싼 수제 간식 계속해서 사 먹여야지라는 생각에서 혹시 이 간식이 제대로 이 아이한테 이로움을 주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도 좀 추가를 하시면 어떨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제가 1년에 한 번 건강 검진을 하라는 거는 좀 풀 스크리닝. 그러니까 뭐 엑스레이도 찍고 초음파도 이런 건데 이런 영양에 관련된 거는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되게 결과도 금방 나오고 처치 방법도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건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한 3개월에 한 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 네. 예,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도 부모님들이 부모님 생각에 막연히 아이에게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행동들이 오히려 아이에게 좋지 않은 일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정말 아이를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일도 똑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위클리벳 황당무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